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치지직에서 개인 방송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홍화라고 하고요. 오늘도 이어서 메리골드의 마음 세탁소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편을 모르거나 이제 제가 읽은 쪽부터 그 전 내용을 못 들으신 분들은 제가 유튜브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그쪽 링크 타고 들어가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번에 31페이지 중간까지 읽었는데 오늘도 그렇게 많이 읽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책 저작권 이런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제가 읽어준 이 책을 통해서 도서관에서 그 다음 내용을 빌려 읽거나 책을 구입해서 그 다음 내용을 읽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저는 일단 오늘도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동네는 매일 해가 애처롭게 지내 마지막인 것처럼 해가 져 내일이 없는 것처럼 며칠을 꼼짝 않고 해가 지고 뜨는 것만 지켜보던 소녀는 드디어 집 밖으로 걸어 나왔다. 가장 아팠던 날의 마지막 기억이 이제야 떠올랐음이 너무나 원망스럽다. 알게 된 이상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원망과 자책을 당분간 멈추자. 자책할 시간에 문제를 풀고 문제 안에서 살아내보자. 그 끝엔 답이 있지 않을까? 이제 소녀는 사람들의 마음을 본격적으로 치유해줄 장소와 일을 찾아야 한다. 이 도시 메리골드에서. 아이고 딸내미, 애까지 이제 셋이나 봐주는겨? 밥은 먹었고? 글지 주말엔 지들 집으로 가고 어묵 좀 싸봐. 소녀의 곁을 스치는 동네 사람들은 길을 지나며 자연스레 말을 섞는다. 검은 비닐봉지에 뜨끈한 음식 뭉치와 1,000원짜리 몇 장이 오간다. 작고 소박한 이 동네는 오래 거주한 이들이 많아 숟가락 개수까지 알고 있는 듯하다. 김밥은 무슨 아니 무슨 어묵을 샀는데 김밥을 서비스로 준대. 뭐가 남아? 돈 받아 여기. 아이고 됐어. 내일 또 사 먹어. 소녀는 기분 좋게 농이 오가는 광경을 바라본다. 이상하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배가 고파진다. 오랜만에 허기를 느낀 소녀는 이야기 소리가 들리는 우리 분식이라는 이름의 낡은 식당에 들어간다. 기름때가 녹진하게 밴 빨간 테이블은 행주로 닦아내도 끈적끈적하다. 맞춤법이 틀린 메뉴판에 글자를 고쳐주고 싶은 마음을 참으며 김밥 한 줄을 시킨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밥을 먹어본데 어느 생이었지? 최소한 이 생에선 처음인 것 같은데. 해야 할 임무가 있는 자신에게 음식을 씹고 즐기는 여유는 사치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동안은 한 알만 먹으면 하루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알약으로 연명해온 소녀였다. 지난 어느 세기 만난 이의 마지막을 지키며 알약 제조법을 넘겨받았는데 그 얼굴도 이제는 희미하다. 씹는 법도 삼키는 법도 잊은 마냥 허망한 표정의 소녀에게 분식집 사장이 김밥을 내주면 말한다. 아휴, 안 맥혀도 밀어 넣어야 혀. 안 그러면 말라서 허리 꼬부라져. 나도 오늘 입맛 없는데 억지로 밀어 넣었단께. 겨우 먹었어. 그래야 배꼽에도 들어. 안 먹으면 자꾸 줄어. 누군가 이렇게 자신에게 밥 잘 먹으라고 이야기한 것도 어느 시대였던가. 회상하면 소녀는 기계적으로 김밥을 입에 밀어넣는다. 분식집 사장의 불룩 나온 배와 오래된 꽃무늬 앞치마를 무심히 바라보며 고개를 갸우뚱한가. 오랜만에 밥을 먹어서 그런가? 맛이 없네? 하고 생각하는 여자에게 사장은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 국물을 툭 가져다 주며 묻는다.
근데 아가씨는 이름이 뭐야? 국물에 뜬 파와 후추를 눈으로 세어보던 여자는 멈칫한다. 옆 테이블에 펼쳐진 누렇게 바랜 전단지에 적힌 지은마트라는 글자에 눈길이 머무른다. 김밥을 씹으며 몇 초간 침묵하던 소녀는 입술을 찬찬히 들썩이며 이름을 말한다. 지은. 지은이? 예쁜 이름이네. 맛있게 먹고 다음에 올 때는 라면도 시켜 먹어. 그렇지, 지은이. 아, 예쁜 이름이지. 이야기를 짓는 지은이. 급하게 지어낸 이름이 마음에 들어 소녀는 작게 미소를 지으며 숟가락으로 파와 후추 가득한 국물을 입에 넣는다. 따뜻하네, 국물이. 소녀, 아니, 지은은 김밥 한 줄을 다 먹고 입을 뗀다. 아줌마, 이 건물 얼마야? 내가 살게. 이 건물을 아가씨가 어떻게 사? 머리가 아픈겨? 아가씨가 돈이 많어? 많다면 많지. 웜에 집이 부자인가 봐. 돈이 얼마나 있으면 부자라고 할 수 있지? 열심히 벌긴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돈 쓰는 게 재미가 없더라고. 안 쓰니까 뭐여. 그래서 많아. 아무튼 누가 주인인지만 알려줘. 건물 가격은 3배로 쳐준다고 해. 대신 아줌마는 지금 월세 반으로 깎아주고 평생 동결. 아이고 부자 많구만. 얼굴 이쁜 아가씨가 마음도 이쁘네. 살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봐. 주인네 번호 알려주는 게 뭐 어렵다고. 자, 여기. 낡은 메모지에 적힌 번호를 천천히 읽고서 지은은 씩 웃으며 말한다. 아줌마, 대신 앞으로 음식만 지금처럼 쭉 유지해야 해. 갑자기 신메뉴 개발하고 그러지 말고. 초심 좀 잃지 마. 웜에 또 사람 볼 줄 아네. 내가 음식을 좀 잘하긴 하지. 근데 아가씨는 왜 사람 보자마자 반말이요? 내가 거기보다 나이가 좀 많아. 아줌마보다 오래 살았거든. 그렇다 치자. 오래 살았다 치자. 구불구불한 검고 긴 머리가 허리까지 닿아있고 얼굴이 창백하게 하얀 지은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분식집 사장은 껄껄 웃는다. 20대 같기도 하고 40대 같기도 한 아가씨다. 사장은 분식집 앞에 멍하니 선 텅 비어있는 듯 슬픈 눈빛에 지은을 보자마자 왠지 안쓰러웠다. 안아주고 싶은 만큼 말라 비틀어진 저 아가씨가 가게로 들어오라고 일부러 더 크고 우렁차게 말을 했는지도 모른다. 아가씨, 아니 지은씨, 그 꽃무늬 원피스 어디서 샀냐? 나도 마음에 드는디. 내가 입으면 딱 어울리겠어. 지은이 입고 있는 까만 바닥에 빨간 꽃이 새겨진 원피스를 보며 분식집 사장은 불룩 나온 배 아래 걸쳐있는 자신의 핑크색 꽃무늬 앞치마를 어루만진다. 사장의 주름지고 마디가 두툼한 손을 보며 지은은 그리운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욱신 저리다. 엄마,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 사랑도 기쁨도 슬픔도 아무런 감정도 느낄 수 없게 되겠지? 슬프지 않으면 좋은 거 아니야? 슬픈 일이 있었니? 아니, 책에서 슬픔이랑 아픔이랑 감정을 읽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궁금했어. 만약에 말이야, 마음이 아프면 꺼내서 얼룩을 지우고 햇볕에 널어 잘 말리면 돼. 다음 날이면 깨끗하게 마른 마음으로 편안해질 거야. 헉! 마음을 꺼낼 수 있어? 꺼낼 수 없으면 이렇게 종이에 마음을 그리면 어떨까? 좋아. 그런데 마음이 아프면 엄마가 안아주면 되잖아. 반짝이는 맑은 눈으로 말을 하던 아이는 대답 대신 등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토닥이던 엄마는 앞치마에서 쿠키를 꺼낸다.
노란 원피스를 입고 양볼이 빨간 아이는 쿠키를 받아들고 베어문다. 쿠키가루를 얼굴에 붙이고 양팔을 벌려 날듯이 뛰어다닌다. 꽃바람이 회오리치듯 몰라와 아이를 감싼다. 빨간 꽃잎에서 뒹굴듯 놀던 아이는 꽃잎이 되어 사라진다. 이 원피스 한 50세기 전에 샀어. 지금은 없을 거야. 다음에 봐, 아줌마. 검고 긴 속눈썹에 슬픔이 걸린 지은이 우리 분식 사장의 앞치마에서 시선을 거두고 그리운 기억에서 빠져나가 계산을 마치고 가게를 찬찬히 둘러본다. 짧은 한숨을 내쉰 뒤 이내 휴대폰을 꺼내 건물 주인의 번호를 하나씩 꼭꼭 누른 다음 통화 버튼을 누른다. 연결음을 들으며 분식집 옆 건물에 붙어있는 낡고 발행 간판을 발견한다. 마음 세탁소. 모든 얼룩 지워드립니다. 명품 드라이 클리닝. 글자를 찬찬히 읽는다. 스티커가 벗겨져 글자가 비어있기도 하다. 세탁소라 얼룩을 빼준다. 마음에 있는 얼룩까지 세탁할 수 있나? 컴퓨터 클리닝. 최신 기계 시설 완비. 최신 기계 시설이라 최신은 딱히 아닌 것 같네. 이미 폐업한 지 오래된 세탁소 내부를 둘러보며 지은은 무엇인가를 결심한 듯 결혼한 표정을 짓는다. 구겨진 옷들을 다 다리는 듯 마음을 다리면 어떨까? 그런데 마음에 진 얼룩을 빼면 완전히 행복해질 수는 있을까? 검고 깊은 지은의 눈동자가 빛나기 시작한다. 여기라면 가능하겠다. 눈을 감고 무언가를 구성하는지 지은의 심각한 표정이 조금씩 펴진다. 등 뒤로는 서서히 밤이 찾아온다. 어김없이. 어떤 마음은 조금만 다리면 퍼지고 어떤 마음에 진 얼룩은 지우지 않고 간직하는 편이 더 좋을 텐데 어떤 마음은 구멍이 너무 많이 나서 세탁하기도 전에 잔뜩 기워야 하고 어떤 마음은 아무리 세탁해도 구정물이 멈추지 않을 텐데 그 마음들을 안고 편안히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상상한다. 지난 시절 지은의 곁에 있었던 이들과 대화를 나누던 순간에 가장 편안했던 장소를 떠올린다. 그리운 사람들을 떠올리게 하는 공간은 많다. 호숫가 근처의 춘복 이모네 2층 집, 바닷가 앞 영수 삼촌네 거실, 유럽 시골 마을에서 머물렀던 소피 할머니의 정원까지. 햇빛을 잘 받아 바삭하게 마음의 얼룩이 마르도록 온통 해가 잘 들어오는 방향으로 지어야지. 가장 기억에 남는 소피 할머니 집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드나들었다. 수백 년은 넘게 자랐을 큰 나무가 정원 한가운데 있었고 그 아래서 동네 사람들은 일상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었다. 할머니의 집처럼 사람들이 매일 이곳으로 올 수 있다면 그늘이 되어주고 쉼이 되어주는 곳이라면 어떨까? 지은은 골몰이 생각하느라 자신이 슬며시 미소 짓고 있는지도 모른 채 눈을 감고 꿈을 꾼다. 호두나무로 만든 튼튼한 목재집에 사계절이 푸른 정원이 있는 2층짜리 건물을 만들어야겠다. 겉은 유럽식이고 속은 한옥에 석가래를 넣어서 만들어 볼까? 이곳에 들어오면 마음을 회복해서 돌아가는 거야. 마음의 얼룩을 세탁해서 나무의 나이테처럼 마음 나이테를 만들어 돌아가면 좋겠어. 7개의 나무 계단을 지나면 동백에 흐트러지게 핀 동그란 아치형 입구가 나온다. 오래된 나무로 만든 문을 열고
들어서면 비밀의 정원으로 들어서듯 문 밖과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언덕에 있으니 낮에는 따스한 해가 종일 들어오고 밤에는 은은한 달빛이 비출 거야. 잠시만요. 모두가 잠이 든 깊은 밤, 커다란 꽃이 피어나듯 마음 세탁소가 조용히 빨간 빛 속에서 생겨난다. 한 입, 한 입. 웅크리고 있던 몽우리에서 꽃잎들이 기지개를 켜듯 한 층씩 건물이 생겨난다. 1층은 세탁물을 박는 공간과 차를 우려내는 공간을 겸해 높은 바 테이블을 만든다. 2층은 세탁실이다. 이곳에서 마음의 얼룩을 빼고 구겨진 마음을 다림질해야 하니 장식은 최대한 배제한다. 기계 세탁실과 다림질 공간을 만들고 기다리는 이들이 쉴 수 있도록 4인용 테이블 2개를 배치한다. 조명을 달아야지. 실내는 속내를 털어놓기 부담스럽지 않은 편안한 노란 조명을 달고 조도를 낮춘다. 민낯이 환히 보이는 빛보다 마음을 숨길 수 있는 어두운 여백이 편안할 테니.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 구석으로는 사람 한 명이 겨우 올라갈 법한 동그란 철제 계단을 설치한다. 철제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펼쳐지는 옥상 정원 한가운데는 손님들을 위한 빨랫줄을 걸고 자신을 위한 빨랫줄을 건다. 지난 시절에 누군가의 슬픔을 듣고 위로를 건넨 날이면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그들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빨래를 했다. 조물조물. 세제를 넣고 빨래를 주무르고 하얀 거품을 바라보았다. 빨래를 물에 헹궈낼수록 거품과 함께 옷에 묻은 먼지와 때들도 물에 흘러내려갔다. 빨래가 끝나면 그들의 슬픔과 아픔도 깨끗이 지워지길 바라며 빨랫감을 탈탈 털어넣었다. 빨래를 걸어두고 물이 뚝뚝 떨어지는 장면을 멍하니 보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감정의 찌꺼기들도 같이 말라 올라가는 기분이 들었다. 지은이 간절한 마음으로 빨래를 한 다음 날이면 어두웠던 이들의 표정은 말끔하게 펴있었다. 구름이 거친 말끔한 하늘처럼. 마음 세탁소를 다녀가면 당신들은 편안해질 거야. 편안함이 가득한 공간이 되길 바라는 지은의 간절한 바람으로 동네에서 가장 높은 언덕에 마음 세탁소가 그렇게 탄생했다. 다행이다. 감았던 눈을 뜨고 세탁소를 바라본다. 오랜만에 쓰는 실험 마법이 통하지 않을까 조마조마했다. 언젠가부터 지은은 생을 끝내고 싶어 간절히 늙어가길 바랬지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젊음의 육체로 반복해서 태어난다는 것은 사랑하는 이들을 잃는 것과 또 다른 찢어질 듯한 고통이다. 심지어 바로 직전의 인생에서는 지은이 부여받은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내려고 아무리 꿈을 꿔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생은 또 다른 능력을 부여받은 생인 걸까? 잔뜩 지친 기색이 역력한 지은은 낮은 한숨을 쉬며 세탁소로 발걸음을 옮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의 나무 계단을 천천히 올라 입구 앞에 선다. 건물을 피워낸 빨간 꽃바람이 지은의 발밑으로 몰려와 지은이 입은 원피스 무늬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고요한 밤이다.
문을 열고 불을 켜자 생각했던 대로 실내는 조명의 노란빛으로 따뜻함이 감돈다. 나무 냄새를 맡으며 숨을 쉬자 서서히 마음의 귀가 열린다. 어떤 이들의 말소리가 가까이 있다. 마음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집중하던 지은이 바 테이블 주방 안쪽으로 움직인다. 오랫동안 만들지 않았지만 오랜만에 정성껏 위로차를 우려내야겠다. 이 차를 마시면 사람들의 마음속 작은 주름이 펴지고 잠시나마 편안해진다. 오늘처럼 깊은 밤 누군가는 따뜻한 차 한 잔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아니, 어쩌면 오늘은 나 자신에게 더 필요할지도. 자, 이렇게 총 42페이지의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를 1부, 2부에 걸쳐서 읽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저는 지은이라는 주인공의 능력이 또 어떠한 친구들의 마음을 회복시킬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사서 읽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른 책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천해주는 책 아니면은 낭독하는 책은 보통 이런 분류일 것 같고요. 아니면 동화책 같은 경우는 끝까지 읽는 경우가 있을 테니까 잠 안 올 때 그냥 듣는 용으로 시청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꿈 꾸시고 안녕히 주무세요. 서홍화였습니다.